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파마넥스 브랜드에 대해서 나눌 파마넥스 사업자 장윤경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지 제 소개를 좀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LG U+, 아시죠? LG U+가 LG 데이콤, 그전에 데이콤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데이콤을 2000년도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뭐 IMF를 막 지나던 시점이어 가지고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명문 여대를 나오고 토익 930 점짜리 점수를 가지고 소위 스펙을 쌓아 가지고 대기업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팀에서 일을 하게 돼서 저희가 신문방송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회사 광고 모델도 하고 그룹 전체가 하는 행사에서 영어로 사회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총망받는 직원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 생활 6년 정도 제가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인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뭐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오지 말아야 되고 이틀 나오라고 그러면 이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삶을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점에서 인제 선배님으로부터 이 비즈니스를 전해 듣게 되고 이 일이 계속 나오는 연금 같은 수입이고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검토를 할 때 저에게 굉장한 확신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파마넥스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알레르기가 인제 알레르기 유전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이어 가지고 여름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겨울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심하면 천식이 오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을 겨울 때 이제 긁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리고 제 재채기 수가 회사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알레르기 재채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를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알레르기 뭐 약을 물론 먹었는데 뭐 약 먹어서는 되지를 않았고 음식을 다 조절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모든 뭐 첨가물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낫지 않고 있었는데 파마넥스 제품을 제가 체험을 하고서는 알레르기가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모든 이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제품에 확신이 들었던 게 바로 이 파마넥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병원에 가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알레르기가 왜 파마넥스로 고쳐졌는가 그것을 여기 와서 이 아이템과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파마넥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제 많은 그러니까 우리 오래 사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가 뭐냐면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거든요. 미국의 의사가 쓴 책이에요. 여기서 이 환자혁명에서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입니다. 뭐냐면 증상을 누르는 요법이라는 거죠. 제가 알레르기 있을 때 간지럽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누르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알레르기의 원인은 영양과 면역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병원에서 주진 못하고 그냥 감지럽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상을 누르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의학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재 경보기로 가는 선을 자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경보가 울리는데 그러니까 화재가 나 가지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로 가는 선을 그냥 자르면 경보는 안 울립니다. 그러나 화재가 진압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증상만 누른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표현 같습니다. 예.
런던 성 마리아 병원의 패트릭 피에트로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의사들의 암 치료법은 마치 유리창에 앉은 파리를 쇠망치로 때려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파리를 잡는 일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유리창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암세포만 잡아야 되는데 멀쩡한 것까지 다 예, 그래서 암 치료하다가 굉장히 약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약을 먹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저 주변에도요. 오랫동안 약을 드시니까 결국은 당뇨가 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멀쩡한 곳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현대의학에서 너무 많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Selling Sickness라는 책이 미국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그대로 거기 문자 그대로 질병을 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위에 부제를 보면 어떻게 거대 제약회사들이 뭔가 사람들을 다 환자로 만들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거대 제약회사들이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당 수치가 높아서 당약을 먹게 되고 혈압 수치가 높아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데 그 당뇨약, 혈압약을 처방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몇 수치면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수치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 먹어야 되는 수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대 제약회사들이 환자가 많으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제약회사들은. 제약회사들은요. 사람들이 건강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죠? 건강하면 안 되고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수치일 수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수치일 수 있는데 약을 처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의 책은 뭐냐면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인데 뉴욕타임즈 탐사보도 기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의 이제 현대 사회의 식품과 화장품, 세제, 화학 성분들 그런 생활용품들이 어떻게 사람을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썼는데요. 100년 동안의 거짓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연히 서점에서 사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절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식품과 약이 어떻게 당신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국으로 만든 콜레스틴이라는 기능식품을 복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낮출 수 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 성분으로 만든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약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이 책에 나와요.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 콜레스틴이 바로 파마넥스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제품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을 모르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책도 미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 아시죠? 코엔자임 Q10은 심장질환 환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은 약을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고지혈증 환자들이 복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코큐텐의 생성이 억제돼서 이 코큐텐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치료하려고 이걸 줬더니만 심장이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타틴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코큐텐도 함께 투여해야지 그 심장이 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의사가 이걸 모르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우리의 약이 되어야 하고 약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짜 고대 그 시절부터 사실은 해왔고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립자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약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2번 회복돼야 되는데 한 번은 질병으로부터 한 번은 약으로부터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약이 치료하려고 먹지만 그것이 데미지를 입힌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에디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의사는 약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환자들에게 식습관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 이 박사 안과 계통의 유명한 박사인데요. 이분이 55세 이상의 미국인 중 800만 명이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만 제대로 영양요법을 한다면 약 15만 명을 실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했어요. 영양요법 되게 중요하다. 약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의사분들 자녀들한테 약 안 먹여요. 진짜. 예. 약 안 먹입니다. 예, 부작용이 되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약사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몸에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음식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질병이 없는 상태, 이게 건강한 상태인가요? 건강 이꼴 질병이 없는 상태인가?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죠. 치료를 하죠. 현대의학적으로. 그러면 질병은 없지만 질병은 아닌데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맨날 피곤하고 맨날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붓고 막 뭐 이런 것들 다 건강한 상태 아닙니다. 예, 활력 있고 건강한 상태 아닌데 병은 아니래요. 뭐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치료할 수준은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이 반건강 상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는 거죠. 질병이 나가지고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반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그것은 반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다 음식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양은 너무나 식습관 이런 영양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어떤 해에 디지즈 프리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질병 예방에 대해서 각종 야채 과일이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반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다.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 미국 상원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성인병이 많아지니까 영양 문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의 의사가 미래의 영양사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영양사가 미래의 의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양의학 분야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들도요. 지금 깨어있는 의사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영양의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고 나쁜 거 막 콜라, 피자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성인병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게 먹거리가 막 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를 구성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이상하면 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신장, 혈관 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기관은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 네. 그러면 이 세포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40여 가지 이상의 영양 물질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심장, 신장, 뼈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거를 똑같은 걸로 피부도 똑같은 걸로 계속 몇 년 동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포가 생겨나는데 그 재료가 바로 40여 가지 이상의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를 만든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구성하는, 몸을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영양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5대 영양소죠.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타는 영양소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면 장작으로 난로에 열을 내려면
불을 태워야 됩니다. 장작만 있다고 열을 내는 게 아니라요. 불이 있어야 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장작과 같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탄수화물, 먹은 단백질, 지방으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성 공장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가지고 각종 효소를 만들어서 ATP,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 각종 그것의 재료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 적게 먹으면 살만 찌게 되고요. 에너지도 안 나게 되고, 예. 몸의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화학 반응, 이런 영양소의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과일, 채소, 견과류에 비타민, 미네랄,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과일,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되게 많이 먹습니다. 하루 종일 보면.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 너무나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활성산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9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했는데,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 지방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 때 발생되는 게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그것이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습니다. 생성되기도 하고 섭취해서 이거를 막아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수많은 암 공격을 매일매일 암 공격을 엄청나게 수만 번 받는데도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걸 막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 방어 능력이 없어서 활성산소에 대한 데미지를 계속 입게 돼서 암도 걸리고 동맥경화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활성산소를 막아낼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뭐냐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색깔, 과일,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비타민 A, B, C, D, E, K 막 있죠. 예, 그래서 야채, 과일에 그런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테킨 이런 거. 그것이 화이토캠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색깔을 내는 영양소,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야채 과일들이 색깔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에서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데 점점점 이 항산화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 내는 항산화제는 역경 지수, 자연에서 막 비바람, 막 해충, 막 자외선 이거를 막으려고 막 이렇게 색깔을 내고 막 이런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요즘에 야채가 길러지니까요. 역경 지수가 낮아요. 야채 과일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부족하고 드시는 것도 되게 부족하게 드시고 역경 지수도 낮아가지고 야채들의 항산화제가 별로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철분, 미네랄. 여러분 미네랄이 어디서 섭취되는 거냐면 미네랄은 광물질이잖아요. 예, 돌 이런 데 있는 광물질이 녹아가지고 흙에 들어있어가지고요. 그 흙에 있는 미네랄을 야채가 흡수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네랄이 야채들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50년대에 사과 2개를 먹으면 철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과 13개를 먹어야 50년대 2알에서 섭취된 미네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시금치 50년대 한 단에 들어있는 철분이 지금 19단을 먹어야지만 그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채가 이 현대에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됐습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어 지력이 되게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이 오염됐어요. 산성비가 내리고, 예. 그리고 농약 비료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없는 야채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요리를 해도 엄마들이 요리를 하면 그 맛이 잘 나지도 않고 옛날처럼 과일도 허당이에요. 단맛도 나지도 않고 막 설탕물 주고 막 과일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허당인 야채 과일들 맛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우스에서 그냥 공장에서 막 길러내듯이 생육 기간이 짧고
하우스 재배하니까 역경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뭐 자외선 이런 거 다 덮어줘 가지고 이제 온실의 화초가 된 거죠. 그래서 과일과 야채에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지도 않죠. 많이 먹지도 못해요. 현대인들이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충분한 양도 들어있지도 않고 소모도 많이 됩니다. 언제 이런 비타민을 소모가 많이 되냐면 스트레스 받고 막 현대인들이 첨가물 먹고 이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어 소모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고 들어있지도 않은데 소모도 많이 되니까 다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5, 60년대 같으면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의사분들도 얘기해요. 지금은 밥만 잘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보조적으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음식에서 이걸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기능식품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그런 보조제를 먹어야만 하는 시대가 왔고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파마넥스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제가 파마넥스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넥스 제너레이션 파마스티컬이라고 써있죠. 다음 세대의 약이라고 설립된 회사예요. 원래는 제약회사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뉴스킨이라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합병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약회사로 설립됐을 때 이 설립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칼 주라시라는 박사예요. 칼 주라시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가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30인을 뽑았는데 아인슈타인, 에디슨, 셰익스피어 이런 분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간 분이 바로 칼 주라시예요.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냐? 경구 피임약의 개발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구 피임약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우표에도 나오고요. 제가 먹었던 알레르기 있을 때 간지럽지 말라고 먹는 항히스타민제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다음 세대의 약은 부작용이 없이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신텍스라는 제약회사를 매각하고 설립한 회사가 바로 파마넥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만든 회사고요. 공동 설립한 분은 마이클 창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거대 제약회사 머크랑 롱플랑 로라의 이제 임원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이분은 혼자서 신약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를 35개 이상을 혼자서 보유한 제약회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공동 설립을 했고요. 이분이 식물 표본을 5만 종의 식물 표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이제 약의 효능이 나는 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파마넥스에는 과학 자문위원들이 있는데요. 항산화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항산화 책도 쓰신 레스터 패커 박사, 그리고 여러분 기넥신 진코민 성분 아시죠? 그 은행잎 성분을 최초로 발견하신, 그래서 계속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시는 코진 아카니시 박사도 과학 자문위원이시고요. 이런 그러니까 같이 놓고는 사진도 찍을 수 없을 만한 이런 분들이 과학자문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이셨던 정명희 교수, 그리고 지금 강북 삼성병원 원장이신 신호철 교수님이 그 파마넥스의 과학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본사에 75명 이상의 박사급 과학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업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파마넥스의 포지션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현대의학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의학은 증상을 잘 보고 수술 잘하고 진단 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한의학은 원인을 봅니다. 그죠? 원인을 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원료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한의학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임상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식물을 그냥 끓여서 만들었으니까 몇 미리가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재료의 유통에 따라서 간 독성의 우려도 있고요. 그죠?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마넥스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겁니다. 네, 뭐냐면 천연물로 만들었는데 현대의학에 과학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원료를 사용했는데 효능과 안정성이 다 실험실에서 검증해가지고 입증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외에는요. 여러분 약이 있고요. 식품이 있고요. 그 중간에 대체의학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은 뭐 과학적으로 임상이 없어도 되는데 대체약은 타겟이 있고 식물로 만들었지만 타겟이 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건데요. 대체약 분야가 해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약과 식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마넥스가 들어올 때 대체약이 아니라 그냥 식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식품 취급을 받죠. 기능식품 취급을. 그래서 치료 효과 이런 거 말하면 걸립니다. 사실은 법에. 예. 그런데 파마넥스는 치료 개선되는 것이 임상으로 입증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대체의학 범위라는 거죠. 예. 타겟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고쳐지는. 그래서 한국에 파마넥스가 들어올 때 의사 약사들이 대체의약품 회사에 대거 참여했다는 이런 기사도 난 거고요. 올림픽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공식 공급된 적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21세기 21가지 대예측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선도하는 파마넥스사는 의약품 수준의 안정성과 효과를 가진 제품을 만들고 있고 연구개발비에 수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콜레스틴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파마넥스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해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콜레스틴 사건입니다. 파마넥스에는요.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콜레스틴을 UCLA에서 임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저하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나오죠. 이 제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약처럼. 약이 아닌데도요. 그래서 미국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만드는 메바콜을 만드는 MSD라는 머크사, 거대 제약회사입니다. 그 MSD사가 FDA랑 소송을 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처방받는 약을 만들고 있는데 파마넥스에서 그냥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네 약이니까 처방 이씨 팔아라. 아무나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졌어요, 처음에. 약이라고 판명이 난 거죠. 아주 계속 항소를 하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약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한국에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좋습니다. 왜? 약효가 입증됐으니까요.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이 제품은 중국의 붉은 쌀로 만든 겁니다. 식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이 아니라고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이라고 막 법적 분쟁까지 갈 만큼의 그런 효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파마넥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마넥스가 처음 나올 때 97년도에 USA 투데이에 나온 광고예요. 파마넥스가 처음 이제 런칭을 할 때 이런 광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파마넥스는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제약회사는 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왔다. 이제 약이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새로운 종류의 회사가 나타났다. 네. 제약회사는 약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켰다면 이제는 파마넥스는 약이 없이 식품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내걸고서는 시작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죠. 약이 없이도 식품으로 부작용이 없이요.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약효가 나게 된 이제 이유가 뭐냐면 파마넥스에는 6S 품질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회사의 GMP 공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원료가 들어오고 뭐 어떤 위생 시설에서 하고 이제 나가고 이런 3단계 GMP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6S 품질 공정 6단계를 하는 기능식품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엄격한 제약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하는 거죠. 원료를 어디서 선정해야 될까? 어디서 원료를 수급해야 될까? 그리고 규격 딱 캡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 표본이요. 그래서 한의학이 데이터가 없는 게 식물을 분자 구조식을 밝히는 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연물 연구소에서 무슨 성분 뭐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 연구 발표하잖아요. 그 식물의 분자 구조식을 다 밝혀가지고 캡슐마다 똑같은 성분을 사실 영양제가요. 캡슐마다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캡슐마다 똑같은 성분을 다 약처럼 넣어놔가지고 임상실험, 수십 차례 임상실험을 통해서 기능이 입증된 제품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임상실험 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있는 그런 기능식품입니다. 여러분 파마넥스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 녹차의 카테킨이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여기서 티그린 97 얘기하는 게 카테킨 97% 폴리페놀 이제 그 추출했다는 얘기인데요.
폴리페놀이 이 캡슐에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한 캡슐에 녹차 8잔에 포함되는 카테킨 함량 187.65mg이 모든 캡슐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녹차를 카테킨을 사용하는데 어떤 원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파마넥스는 먼저 계획을 하고요. 가장 훌륭한 녹차, 우수한 녹차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중국의 절강성과 후저우에서 재배한 녹차인데 그게 최상품인데 어린잎, 고구의 딴, 여러분 절기 아시죠? 소환, 대안, 뭐 고구의 딴 어린잎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제 뭐 원료를 뭐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어디, 그러게 어디 언제 딴 그렇게 원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마넥스의 레이시맥스라는 영지버섯 추출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면역세포, 우리 몸에 실제로 면역세포, NK세포라고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NK세포의 그 활성도를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임상이 나온 게 바로 이 영지버섯이에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영지버섯은 그래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레이시맥스가. 근데 붉은색의 영지를 사용했어요. 가장 높은 유효 성분을 가진 영지가 뭐냐? 그 선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쓰고 싶냐? 120일에서 200일 동안 유기공법으로 재배한 영지버섯만 사용한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중금속, 미생물 오염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그런 원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원료 선정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파마넥스가 이렇게 엄격하게 원료를 선정해 왔는데 오랫동안 이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여기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한다 해도 옆에서 제초제 뿌리고 막 이러고 지력이 되게 약해지고 지금 막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 다 환경 오염됐기 때문인데 환경 엄청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고 경작을 한다고 땅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순도 높은 원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원료가 필요하고 막 이런 상황을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상황을 파마넥스가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효능 있고 좋은 원료를 깨끗한 원료를 얻자. 요즘에 씨앗도 막 GMO 유전자 조작하고 막 이러니까 씨앗부터 어떻게 하면 수확할 때까지 아주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요. 이 회사가 원료 수급을 위해서 아예 회사를 다른 회사를 사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로비브라는 CEA 농법 기술을 가진 최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내 수직 농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내에서 아예 경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씨앗부터 그래서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제초제도 쓰지 않아도 되고 물도 굉장히 조금 들어가고 땅도 굉장히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아직 경작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얘기했듯이 역경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을바람, 봄바람, 자외선, 가을볕, 봄볕 다 다른데 어떻게 자연과 똑같은 영양소를 식물이 함유하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인공지능으로 다 제어를 해가지고 봄바람, 볕, 뭐 무슨 이런 뭐 습도 이런 거 다 제어를 자연과 똑같이 제어해서 결국에 그 식물에서 뽑아낸 그 영양소가 자연에서 재배했을 때랑 똑같은 영양소를 뽑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재료를 쓰게 되고요. 이것은 자연에서 한두 번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수확을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를 굉장히 절감하고 좋은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고 운송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연환경도 훼손 안 하고 굉장히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품들을 더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파마넥스가. 예.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메가3 어디서 오죠? 어유에서 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어유 뭐 제품들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크릴새우 오일 오메가3 크릴새우에 막 불순물 들어가가지고 그 이슈가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능식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유에서 이제 어유가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요. 생물 생선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모발 미네랄 검사해 보면 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알루미늄, 수은 같은 데 굉장히 중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유에서 그 물고기에서 뽑아낸 EPA, DHA 오일도 오메가3도 오염이 됐겠죠. 그래서 미국의 환경보호 단체가 미국 시내에서 유통되는 오메가3를 다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오염된 중금속 오염된 오메가3가 굉장히 많더라. 그중에서 베스트 초이스로 뽑힌 게 바로 파마넥스 제품입니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파마넥스에는 아까 그 6S 품질 공정 중에 안정성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섞었는데 다시 그 스포이드로 그거 물 이렇게 뽑아냈는데 잉크 성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인데. 그런데 그 정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530억 분의 1의 정확도로 오염물, 불순물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들어가게 GCMS 기술 그 기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오염물질을 잡아냅니다. 파마넥스는. 그런데 이런 공정 없이 그냥 만든 회사나 뭐 아닌 회사나 먹을 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파마넥스가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네랄 제품 같은 거, 미네랄은요, 칼슘 제품 같은 거, 철분 제품 같은 거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미네랄이니까, 중금속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쑥쑥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임산부들은요, 임신 때 철분제를 드실 때 변이 까맣게 나오고 소화불량이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우유 칼슘도 19%? 우유 칼슘도 19%밖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칼슘 제품들이 뭐 20% 이렇게 흡수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마넥스의 칼슘은요, 킬레이트 칼슘이에요. 킬레이트 칼슘은 뭐냐면 칼슘을 아미노산으로 싸가지고 몸에서 잘 흡수되게 만든 거거든요. 네, 흡수율을 높인 칼슘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칼슘보다도 더 흡수율이 높은 여기가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요, 칼슘 흡수율을 테스트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파마넥스 본포뮬러가 시중에 기존의 킬레이트 칼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제인데 흡수율, 이용률을 높였냐 아니냐. 여러분 그 통에 영양제 뭐 그 얼마큼 들어있다 이거 표시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이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흡수되고 이용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천연 영양제가 아니라 합성 같은 경우는요, 흡수율 이용률이 낮고 간에 이제 간이 다시 해독해야 되고 그냥 신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율 이용률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파마넥스의 본포뮬러가 87%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 분이요, 이 잇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잇몸뼈 손상되는, 그래서 요 잇몸뼈 손상된 분한테 8개월 동안 이 본포뮬러를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를 다시 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된, 실제로 임상에서 쓴 그 사진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님은요, 이제 골다공이셨는데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본포뮬러를 드시고 골밀도가 다시 좋아지는, 실제로 골다공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은 제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보는 PDR에 파마넥스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과 의사들이요, 여기서 환자를 죽어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처방할 때 보는 약전이에요. 약전의 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는 제품이 바로 파마넥스 제품이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파마넥스에는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능식품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느낌으로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1분 만에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재주는 도구예요. 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닥터 오즈쇼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박사가 프로그램이에요. 예, 건강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요거 재주고 있는 게 이 파마넥스의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입니다. 그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재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람들 다 재준 건데요. 이것은 라만 분광학,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라만 분광학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미국 주정부가 투자해서 연구개발비가 720억 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마넥스가 15년간 독점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왜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쓰는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피를 뽑지 않고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항산화 수치를 재기 전에, 그러니까 먹기 전에, 파마넥스 제품을 먹기 전에 이걸 재고, 먹은 후에 쟀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의 아버지 레스터 패커 박사, 항산화라는 교과서를 쓰신 이 레스터 패커 박사도 파마넥스에 와서 이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로 항산화 수치를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종 항산화제들 시중에도 많고 파마넥스에도 많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제 하나가 뭐냐면 G3라는 베트남의 객으로 만든, 객이라는 열매로 만든 주스인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니 주스 아시죠? 시중에 노니 주스, 장고 주스, 항산화 주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스캐너 스코어를 재봤더니 G3가 단연코 스캐너 스코어가 높아지는, 항산화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파마넥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 종합 비타민 미네랄 라이프팩 제품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이 라이프팩은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인데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이 걸렸고 100만 편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 미네랄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10년을 소요하고 100만 편 이상의 논문을 참고했다는 건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포뮬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완벽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여기 보시면 전통 생약 현대과학 결정체다 해서 6단계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서 재구매율이 75%다. 10명이 사 먹으면 7, 8명이 다시 재구매를 하는. 근데 지금 재구매율이 더 높은, 이거보다도 훨씬 앞서간 신제품이 이제 파마넥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아니라 이제는 유전자 발현 과학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마넥스가. 유전자 발현 과학이 적용된 안티에이징 브랜드 에이즐락인데요. 그것이 에이즐락 제품들이 파마넥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좋은 영양제, 좋은 항산화제 뭐 있다는 건 들으셨을 테지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젊어지는 영양제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메디컬 뉴스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과학, 항산화과학이었다면 이제 유전자 과학이 기능식품에 들어왔다. 그게 에이즐락이 출시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타임지에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기획기사로 실렸었는데 지금까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더라. 이게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그 유전자가요. 우리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25,000개가 다 밝혀졌어요. 25,000개 유전자를 부모한테서 받아서 태어나는데 그게 유전자가 있는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죠? 그런데 오른쪽 사람이 더 늙었죠. 아니 유전자가 똑같으면 똑같은 노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다를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후천적인, 그래서 후성 유전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받아서 태어났지만 대대로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늦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파마넥스가 지향하는 것이 그 젊음과 관련된 노화 관련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식물 성분들을 발견해내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먹게 함으로써 유전자의, 젊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그런 이제 목표를 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파마넥스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연구센터였고요. 미국의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리차드 와인드롭 박사가 CNN 뉴스에 인터뷰가 나오고 생로병사의 비밀에 인터뷰가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왜 이분이 CNN과 생로병사에 인터뷰가 나온 거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이제 상식인데요. 그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거를 어떤 연구소에서는 밝혔어야 됐죠? 최초로. 그것을 밝힌 거예요. 99년도에 사이언스 논문에다가 칼로리 제한 이론을 처음으로 밝힌 곳이 바로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도 보시면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76마리의 붉은 원숭이를 가지고 소식을 시켜가지고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걸 밝혀내고 유전자 연구를 한 거예요. 영장류, 여러분 그 사람으로 노화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원숭이 영장류를 가지고 30년 넘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쥐 연구하는 거는 되게 짧게 연구비도 짧게 들어요.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오래 사는 원숭이를 연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30년은 이것만 연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전자 발현 데이터베이스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그 연구소를 뉴스킨이 인수합병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전자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2013년도 기사인데요. 체중 유지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파마넥스에서 나온 에이즐락 파마넥스 제품들은요, 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이즐락 티알라인티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 유전자, 그러니까 뭐 식욕 조절 유전자, 근육 만드는 유전자, 지방대사, 당대사 유전자를 활동성을 조절해 줌으로써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시중에 뭐 먹으면 살 빠진다 그런 다이어트 제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포 안에 유전자에서 근본적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제품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 이 박사님이 보시는 이 진 칩이 그 유전자, 여러분 PCR 검사할 때 유전자 증폭해가지고 지금 저기 코로나 검사할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그걸로 만들어진, 그런 연구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선 제가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즐락 티알라인티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 참고집에 약전에 나오는, 그래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처럼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에이즐락 파마넥스 제품 중에 에이즐락 알스케어드는요, 몸에 에너지를 내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젊은 상태로 바꿔주거든요. 이걸 먹으면 92%의 유전자가 젊은 패턴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지는 거죠. 힘이 나고 막.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유스스펜3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이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뇌 fMRI를 한 건데 뇌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여러분, 치매가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서 진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염증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실제로 염증 임상도 이렇게 했고요. 이 유스스펜3에 들어있는 성분들은요, 전 세계 장수마을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장수마을에서 먹었던 음식들, 뭐 예를 들면 장수하는 유전자를 킨다는 장수전자 킨다는 라즈베라트롤 같은 거 적포도주에 들어있어요. 와인 같은 거. 이거 라즈베라트롤 먹으려고 맨날 와인 먹었다가 알코올 중독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 같은 건 우리가 식습관 때문에 껍질 먹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 때문에 먹지 않는 거, 양파 껍질 좋은데 껍질 안 먹잖아요. 그렇게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뭐 페루의 퍼플콘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걸 구할 수 없으니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 때문에 매일매일 그 정량을 먹을 수 없는 장수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정량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파 뭐 삶아서 먹어도 평생 정량으로 약효가 날 정도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근데 이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매일 복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성분들의 블렌딩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마넥스의 에이즐락 제품들은 90일 동안 먹었는데 개선이 안 되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운동하기 전후로 먹는 파마넥스 제품, 운동선수용, 운동할 때와 활력을 주고 근육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출시가 또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과 그 평균 수명의 차이가 한 10년, 20년 납니다. 노인 절반이 만성질환 3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병치레를 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10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20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삶, 얼마나 건강 수명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이즐락의 목표가 뭐냐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골프 치다가 그냥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신세 지면 얼마나 삶의 질도 낮아지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없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노화를 겪고 그냥 이제 죽는 거, 그것이 에이즐락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즐락 파마넥스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염병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내 면역력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면역력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능식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비만이 코로나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비만
그 다이어트 관련 제품 진짜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정말 자기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점 성장을 할 거고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파마넥스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마넥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니까 비즈니스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구조도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